병원 복도에서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은 꼭 전해주세요.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50년 전 약속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편지를 받은 사람은 깜짝 놀라며 오래된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늦은 진실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우체부가 문 앞에 편지 한 통을 놓고 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랜 병원 편지지였고 떨리는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자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자야, 나는 내 남편 영호의 전쟁 동료였던 영수다. 컵을 들던 손이 순간 경직되었고 뜨거운 차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영호는 할머니의 남편으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영호가 마지막에 한 말을 내가 들어야 한다.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모자란 남편이었어. 그런데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마지막 말이란 뭘까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 영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순자에게 전해달라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해달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순자를 보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런 아내가 있어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할머니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너무 놀라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거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거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뚜껑을 열자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 영호의 군복, 훈장,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낡은 메모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호가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1973년 5월 15일 오늘 영수와 함께 초소를 서다가 집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다시 쓰고 남편의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영수가 물어봤다. 집에서 가장 그리운 게 뭐냐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순자의 웃는 얼굴이라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늘 고생하는 순자지만 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현관에서 반겨주곤 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도 남편 앞에서만은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었죠. 영수는 그런 아내가 있어서 부럽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메모장을 넘기자 또 다른 날짜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973년 6월 2일 영수가 고향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다. 그날의 기억도 선명했습니다. 영우가 집에 와서 친구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군 복무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때 순자 생각이 났다. 만약 내가 집에 못 간다면 순자는 어떨까?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수에게 말했다. 전역하면 꼭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나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메모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수야,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순자에게 꼭 전해다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바로 너였다고. 할머니는 박영수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야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병원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환자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순자님이신가요? 어르신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그 편지 이야기만 하셨어요. 꼭 전해드려야 한다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르신이 남기신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순자님께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받으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50년 전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남편 영호가 군대에서 돌아온 날도 기억났습니다. 순자야, 내가 돌아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의 얼굴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할머니는 그때도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맞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이 이것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두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남편 영호였고 다른 한 명이 박영수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야, 너의 순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 같은 남편을 만났으니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호의 영정사진 앞에 그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여보, 영수 씨가 편지를 보냈어. 마치 남편이 대답할 것처럼 잠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박영수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영호는 늘 너 자랑을 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는 너,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너. 할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두곤 했습니다. 특히 영호가 가장 고마워한 건 아이들 교육이었다. 너 혼자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했다. 첫째 민수, 둘째 영희, 막내 철수를 키우면서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걱정했다. 혼자 남겨둔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호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에게 꼭 전해주겠다고. 영호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의 진짜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순자 할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불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자고 하시니까. 둘째 딸 영희와 막내 철수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박영수의 편지와 사진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불렀어. 세 남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대. 영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희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가 고맙다고, 그런 아내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고 하셨대.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버지 정말 젊으시네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모습이겠어요. 그때 아버지는 26살이었어. 나와 결혼하기 1년 전이었지. 영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많이 외로우셨죠?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철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새 키우시면서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어. 너희들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했거든.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야, 너희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잖아. 가끔씩만 와도 돼.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는데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죠.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박영수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호사에게서 받은 주소를 들고 버스를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박영수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수 씨, 편지 잘 받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영우가 그렇게 말했다니 저도 몰랐어요. 묘지는 고요했지만 할머니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도 이제 편히 쉬세요.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마을 정류장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지인 묘소에 다녀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오늘 친구 무덤에 다녀왔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전쟁 때 같이 싸웠던 동료였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박영수 씨를 아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영수를 어떻게 아세요? 제 남편 김영우와 군대 동기였어요. 김영우? 아, 그럼 순자 씨시군요. 할아버지가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늘 이야기했어요. 영훈의 아내 이야기를.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영수는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영우 같은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만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자신도 영우처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더군요.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박영수도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분명히 행복했을 거예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뒤쪽 페이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저녁 후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974년 3월 12일 순자와 첫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보고 차를 마셨는데 순자가 정말 예뻤다. 할머니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첫 데이트 때 입었던 파란색 원피스도 생각났습니다. 순자는 말수는 적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다. 영수에게 편지를 써서 자랑해야겠다. 남편이 친구에게 자신을 자랑했다니 새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974년 5월 5일 순자에게 청혼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그날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던 순간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1974년 10월 15일 드디어 순자와 결혼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결혼식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순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영수도 축하하러 와서 기뻤다. 박영수가 결혼식에 참석했었구나 하고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하객 한 명 한 명 기억하지 못했는데 남편의 소중한 친구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1975년 7월 20일 민수가 태어났다. 순자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아내를 만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1977년 4월 13일 영희가 태어났다. 순자는 딸을 낳아서 더 기뻐한다. 나도 딸바보가 될 것 같다. 1979년 9월 3일 철수가 태어났다. 이제 5식구가 되었다. 순자는 셋째까지 낳느라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할머니는 일기를 읽으면서 남편의 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육아와 살림에 바빠서 남편의 속마음을 깊이 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순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누군가 이 일기를 순자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순자를 사랑했는지 알아주었으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 영호가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26살의 영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 편지 받았어? 할머니도 꿈속에서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응, 받았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너 같은 아내를 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을 지켜준 기둥이었어. 내가 일에만 신경 쓸 수 있었던 것도 너 덕분이야. 꿈속의 영호는 젊었지만 말투는 나이 든 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영수 형은 어때? 천국에서 만났어? 응, 만났어. 형이 정말 고마워하더라. 약속을 지켜서. 그분도 참 좋은 분이야. 혼자 살면서 외로웠을 텐데. 영호가 할머니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순자야,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알았어. 이제 알겠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너를 잘 챙겨서.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곧 갈 거야. 기다려. 아니야. 아직 너는 할 일이 많아. 손주들도 챙겨야 하고. 영호의 모습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사랑해, 순자야. 나도 사랑해. 할머니는 그 말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마음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물을 갈아드렸습니다. 여보, 꿈에서 만나서 반가웠어. 그리고 박영수의 사진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영수 씨도 이제 편히 쉬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진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맛있는 것을 해먹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박영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김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남편들 마음을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박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에는 서로 마음 표현을 잘 안 했잖아요. 할머니들은 각자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박영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편지 고마웠어요. 덕분에 영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영수 씨도 분명 좋은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친구를 위해 50년 동안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요.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저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겠어요. 편지를 다 쓴 할머니는 그것을 박영수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물론 답장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아버지 친구분 이야기 들으시고 많이 위로가 되셨나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고마운 일이야.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만큼 훌륭한 분이세요. 저희가 증인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많이 필요로 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동네 할머니들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박영수가 남겨준 사랑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할머니의 마음도 봄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